자, 지난 시간에 유리식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유리함수, 유리함수를 합니다. 유리식과 유리함수도 패턴은 좀 비슷해요. 원래 유리함수라 함은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통칭해서 유리함수라고 해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 유리수의 정의가 유리수는 a분의 b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배울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유리함수를 통칭해서 부르긴 하지만 다항함수는 기존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분수함수를 그냥 유리함수라고 불러. 우리가 배울 유리함수는 분수함수야. 여기 분수함수의 표현법은 뭐냐면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변수로 할게. 변수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분수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분모에 변수가 있는 함수를 배운다. 자, 지난 시간은 다항식을 설명을 좀 해줬어요. 다항식이 뭐라 그랬지?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다항함수는 좀 다릅니다. 다항함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차수가 자연수인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다항함수는 항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얘는 차수가 자연수여야 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차수가 자연수가 아닌 것들, 그것들은 수학 원의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렇게 차수를 좀 더 확장하기 전에 차수가 자연수인 함수, 이런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통칭해서 분수함수를 통칭해서 유리함수라 부릅니다. 실제로 얘네들의 카테고리는 이렇게 해당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마세요. 예전에는 유리함수란 말 안 쓰고 예전에는 분수함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수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프를 먼저 설명하고 먼저 그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내가 뭘 그릴 거냐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y는 x분의 1 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제일 먼저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유리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 유리식, 분수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가 뭐야? 영이 안 돼. 그렇지.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이게 무조건 포인트가 돼.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생긴과 동시에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x는 절대 0이 아니구나가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x가 0이 아니구나에서 비어. 여기는 선택권이 없다고. 야, 그럼 니네가 생각하겠지.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냐? 함수가 될 수 없어. x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싸리 그냥 정의 여기서 빼버리는 거야. 함수가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x가 0이 아니다 라고 정의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해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함수가 되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그냥 부여하지 말고 x가 0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분자가 0이 아니지. 분자가 0이 아니라는 건 이 친구도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y도 0이 될 수 없어. 요게 여기에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y가 0이 될 수 없어. 이렇게 0이 될 수 없는 아이들이 x 하나, y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래프 그릴게. 자, x가 1이면 y는 얼마일까? 1이지. x가 2면 2분의 1이야. x가 3이면 3분의 1가 더 작아지겠죠. x가 2분의 1이면 2지. 3분의 1이면 3이지. 그래프 개형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요런 그래프의 개형을 따릅니다. 알겠니? 자, 얘네 둘은 만날 것처럼 그렸는데 실제로는 만나지 않아. 점근선. 그렇지. 이렇게 점점 다가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또한 x가 만약에 음수야, 마1이야. 그러면 y는 얼마죠? 마1이죠. 여기쯤에 있어서 그래프의 개형은 요런 개형이 돼.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만 존재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예요. 자, 만약 내가 y는 x분의 마1의 그래프를 한번 그린다고 하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마1이지.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x가 마1일 땐 1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위가 플러스일 때랑 위가 마이너스일 때의 차이는 사분면이 달라요. 걔네들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리함수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해 줄 테니까 확실하게 좀 암기를 좀 해둬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점대칭 도형이야.
그 저한테 함수의 그래프를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보통 함수의 그래프를 정의할 때는 저는 먼저 대칭성을 먼저 봐요. 그래프는 도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이 점대칭이 되는 점은 어디야? 원점. 원점. 이거를 나중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해 줄게요. 이거는 뭐냐면 두 점근선의 교점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입니다. 야, 점대칭 도형의 특징이 뭐냐면 초등학교 과정에서 점대칭 도형을 찾는 방법은 얘를 180도 회전을 해. 회전을 했을 때도 그 모양이 처음 모양과 일치하는 걸 점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 점대칭 도형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잘 살펴봐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선대칭 도형이야. 이건 조금 어려움. Y는 말크? 그렇지. 선대칭 도형인데 어느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냐면 선을 하나를 그었을 때 대칭이 되려면 정확히 45도인 선을 그어야 돼. 45도인 선. 요 45도인 선과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야. 45도는 기울기가 얼마지? 1이야. 왜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건 탄젠트 45거든. 탄젠트 45가 1이니까. 그런데 사실 요것만으로도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 Y는 말크. 그렇지. 기울기가 45도는 45도인데 요쪽으로 45도인 직선에도 대칭이야.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얘는 선대칭 도형이야. 이건 대칭점이고 그거를 우린 대칭축이라 그래. 대칭축은 자 조금 말이 어렵다. 기울기가 뿔마 1이며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아까 내가 점대칭 도형의 그 점 말해줬지.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이라고. 그래서 유리함수의 포인트 점은 그 점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 모양을 결정하는 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세 번째. 이 친구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점근선이 존재해요. 점근선은 뭐냐? 자, X축 방향의 점근선. X축에서의 점근선은 우리 식에서는 지금 X축은 그러니까 X의 방향에서 X가 될 수 없는 값은 Y축이지. 네. 그래서 얘는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 X는 0이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점. 값이라고 할게. 값.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X축의 점근선 절대 될 수 없는 값이야. 자, 두 번째. Y축 방향도 점근선이 존재해요. 지금 이렇게 정리해 준 거는 뒤에서도 똑같이 설명할 거라 그래. 이거를 기준으로 이 모양 그대로 계속 평행 이동만 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어차피 기본 이 모양이 이거고 내가 여기를 X축, Y축으로 했지만 얘를 그냥 점근선이라고 가정하면 항상 이 모양을 유지할 거라고. 점근선만 찾으면 된다고. 자, 두 번째, Y축의 점근선은 뭐냐면 말이 조금 어렵다. 여기서는 Y는 0이야. Y 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0인데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냐면 자, 좀 어렵네. 분수가 0이 될 때의 Y 값이야. 내가 이거 최대한 정리해 주려고 문장으로 풀어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말로 설명해 주면 생각보다 쉬워. 얘는 0이 될 수 없는 거 알지? 네. 얘가 0이라고 가정한 게 그때 Y 값이 Y 정근선이라고.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네 번째. 자, 저 위에 있는 수를 나는 K로 바꿀 거야. K. K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거는 뭐냐면 K가 0보다 크지. 네. 그러면 그림은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야. 자, 지금 내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 여기서는 그냥 1, 4분면 3, 4분면이야. 근데 나중에 그래프가 옮겨지면 아닐 수도 있거든. 점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라고. 그리고 내 그 K가 0보다 작아. 그러면 2, 4분면 4, 4분면 방향.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개형이 되겠죠? 두 번째, 절대값 K가
클수록 K의 숫자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잘 기억을 좀 해줘요. 네. 사실 딱 하나 빼먹었거든. 그래서 결론으로 적을게. 우리가 배우는 유리의 함수는 뭐냐면, 유리의 함수는 저런 모양을 사실 뭐라고 하냐면 모양은 직각삼각선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직각삼각선이라고 하면 돼. 모양은 직각삼각선이야. 이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 함수 자체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이 y축과 만날 듯 말 듯 하면서 절대 안 만나. 무한대 범위까지 가면 이것과 이것이 마치 직각을 이룬다고 해서 이런 도형을 직각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하나의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의 모양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직각쌍곡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하는 유리함수의 기본 개형은 직각쌍곡선의 개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개형까지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의 그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요. 다 암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 점대칭 도형이 어느 점의 대칭일 때 대칭점을 알려줘. 대칭점을 알려줬다는 거는 점근선을 알려준 거야. 얘네 둘이 y는 얼마, y는 마 얼마, 그 두 직선을 지날 두 직선의 대칭일 때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대칭축을 알게 되는 거야. 대칭축을 알게 되면 또 뭐도 하냐면 문제에서 요직선과 요직선의 이름을 알려줬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두 직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돼. 점근선을 알려준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니? 그냥 다이렉트로 점근선을 알려주면 이거 너무 쉽고. 그 다음 K가 0보다 크니 작니를 통해서 우리는 모양을 결정 지을 수도 있어요. 혹은 K가 크면 클수록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이런 전체적인 그래프의 기본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뒤쪽에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이어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y는 x분의 k꼴, 이 꼴에 대한 설명과 그 대표적인 우리가 배울 유리함수의 설명을 좀 해줬죠. 이 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 그래요. 이 기본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성질을 좀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 친구가 평행이동된 꼴을 배울 거예요. 그게 오늘 배울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x 빼기 p분의 k 뿔 q 요런 꼴로 생긴 게 표준형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친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된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반해서 그림을 좀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모든 거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시작하는데 그 분수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지? 분수식 가장 중요한 거.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였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x는 절대 p가 될 수 없어. x는 p가 될 수 없다. 여기는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k가 0이 아니야. 여기서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k는 절대 0이 아니다고 가정을 할 건데 그 말은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제가 0이 될 수 없다는 말은 y는 얼마가 될 수 없다? q가 될 수 없다가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얘는 절대 0이 안 되잖아. 그럼 y는 절대 q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y는 절대 q가 될 수 없다가 나와요. 이렇게 세상을 4개로 나누는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만약 k가 양수이다 라고 하면 어느 존의 그림을 그리죠? 그렇지. 1사분면 방향과 3사분면 방향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게 k가 양수다야. k가 음수다는, 그렇죠? 이 방향과 이 방향의 그림을 그리면 돼. k가 음수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오는 이 친구들은 이
선과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르죠? 점근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리함수를 해석할 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몇 가지만 좀 정리할게요. 유리함수는요,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어요. 기본 형태에서 점대칭이 되는 점은 그 원점이었어. 그러면 평행이동이 된 이 친구의 그 점대칭 도형에 대칭이 되는 점은 2점입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P, Q. 이 점이 그 점대칭의 중심이에요. 또한 이 친구는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어요. 선대칭 도형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선? 얘는 선대칭 도형이라고. 1 또는 마 1인 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쫙 그어. 얘는 기울기 1이야. 기울기가 1이면 이 점을 지나는 선과 이런 선이야. 기울기가 마1이야. 기울기가 마1이면서 저 점을 지나는 두 선의 대칭입니다.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유리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도형이자 선대칭 도형이야. 대칭이 되는 점은 두 점근선의 교점. 대칭이 되는 선은 기울기가 1 또는 마1이면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 요거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을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여기서 점근선 찾아가지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몇 사분면 방향에 위치하는지만 구하면 돼.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는 X축 방향의 점근선. X는 절대 얼마가 될 수 없죠? 2가 될 수 없어요. 이쪽에 점근선 존재합니다. Y는 절대 얼마가 될 수 없을까? 3이 될 수 없는 거야. 얘가 0이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여기가 플러스죠. 어느 방향이죠? 1, 4분면, 3, 4분면 방향에 그리면 돼.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디테일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얘는 2, 4분면을 지나니 안 지나니라고 물어보기도 해. 그거를 2, 4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Y절편이에요. Y절편은 뭐가 0일 때지? X가 0일 때야. 자, X에 0 집어넣으면? 그렇지, 2분의 5지. 2분의 5면 양수니까 여기가 점근선 하면 여기쯤 지나겠네. 이런 식이 되네. 이 친구는 여기를 안 지나네. 포인트 하나 더 Y절편까지. Y절편까지 포인트 하나 둬서 여기 안 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누구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의 그 결정하는 거는요, Y절편이에요. Y절편 하나만 잘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표준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 다음은 흔히 이름을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식이야. AX 뿔 B분의 CX 뿔 D라고 있는 식이야. 이 식을 일반형이라고 해요. 얘는 정보가 없어. 얘를 통해서 내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보는 굳이 하나를 찾자면 X가 0일 때 Y절편이 B분의 D야. 그거밖에 알 수 없어. 실제로 얘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얘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얘처럼 바꿔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바꾸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수식에서 분모와 분자 중에 분자가 뚱뚱할 때는 무조건 나눠라. 분자는 분모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 분수가 원활하게 표현이 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식을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는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내가 얘를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AX 뿔B로 얘를 약분시켜 버릴 거야. 그러려면 일단 AX 뿔B를 먼저 만들어. 그런데 실제 얘는 그 X의 개수가 C였지. 근데 여기 내가 A가 돼버린 거는 다시 식을 변형해 주기 위해서 얘를 한번 곱해주는 거지. 그리고 원래 D는 있었으니까 D는 살려두고 내가 지금 억지로 A분의 BC라는 항을 만들었죠. 그럼 다시 A분의 BC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하고 쓸 건데 이걸 이거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로 나눠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D 빼기 A분의 BC 뿔 얘분의 얘를 쓰면 남는 건 A분의 C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해석을 좀 할 건데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거지.
자, 이 친구의 점근선은 뭐야? 첫 번째 x의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x축 방향 점근선이에요. 자, y축 방향의 점근선은 뭐냐? 이 분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절대 0이 안 돼요. 그러면 y는 절대 a분의 c가 될 수 없죠. 그래서 y는 절대 a분의 c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식을 변형하면 이러한 형태의 점근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거예요. 만약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어. 그때의 점근선은 뭐냐? 똑같아.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분모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야. 여기까지는 쉽지? 자, y축 점근선은 뭐냐면 그냥 개수분의 개수로 외우자. a분의 c니까. y축 점근선은 개수분의 개수야. 식이 그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개수분의 개수야. 이걸 통해서 점근선을 빨리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자,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식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거. 점근선 찾게요. x축 방향 점근선은 얼마죠? 2예요, 2. 2. y축 방향 점근선은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얘가 1사분면, 3사분면 방향 아니면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이지. 그걸 하나 결정해야 돼. 근데 그걸 결정하려면 식을 변형을 해야 하거든. 그런데 식 변형 안 하고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식 변형 안 하고 이 상태로 그리자고. 어떻게 그리면 될까? 그러니까 점근선까지 알았잖아. 그럼 그림이 대충 어떤 그림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요런 그림인지 요런 그림인지 알아야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구할까? 그거를 구하는 방법은 절편이에요. 절편. 절편 하나만 알면 무조건 그림은 결정이 나. 예를 들면 y절편 같은 거. x 0 집어넣어. 얼마 나오니? x가 0 집어넣으면 마이 나오지?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마이지. 이거 그림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했다.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다? 이게 약분식이 돼버렸다. 약분식이 되면은 안 돼. 내가 아무렇게 않게 적어서 그랬거든. 자, 바꿀게. 자, x가 0일 때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5지.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보다 아래쪽에 있지. 그러면 y절편이 여기라는 거야. 그럼 요 점을 지나면 첫 번째 그림이겠니? 두 번째 그림이겠니? 첫 번째 그림인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림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래서 내가 만약 그림을 그려야 할 때 이 친구를 굳이 식을 변형 안 해도 그림은 그릴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얘가 요런 꼴로 바뀌어요? 이수가 얼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 자, 지금 내가 점근선이 얼마인지는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적었어. 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기도 해. 그럴 때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변형하는 방법. 변형하는 방법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x마 2분의 여기를 마이로 묶으면 x마 2거든. 거기 얼마를 더해야 5가 되죠? 1 더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y는 이거분의 이거 먼저 적어.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런데 그게 싫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똑같아. 숫자 집어넣어. x에 0 집어넣으면 2분의 5지. x에 0 집어넣어서 2분의 5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5지. x에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게 만들려면 얼마가 되면 되냐? 여기 1이구나. 이렇게 결정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x절편이나 y절편을 통해서 식 잡아놓고 얘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의 일반형까지. 우리가 배울 건 이게 답니다. 포인트는 점근선만 찾아주고 패턴은 문제 해결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서는 유리함수는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제시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흔히 보통 이렇게 놔두고 역함수를 구해요.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역함수 어떻게 구했더라? x, y 자리 바꾸기지. 내가 얘 역함수 구할 거야.
xy 자리 한번 바꿔볼게. x는 ay 뿔 b분의 cy 뿔 d야. 이걸 통해서 나는 역함수를 구할 거야. 즉 y는 얼마요를 만든다고. y는 얼마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에 있는 수를 양변에 곱해줘요. x는 cy 뿔 d로. 그래서 y는 왼쪽으로 이항하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좀 할 거예요. 여기는 a, y 곱하기 x로 적을게. 마이너스 cy는 이항하면 마bx 뿔 d야. 그러면 얘를 내가 y로 묶잖아. 그러면 남는 게 ax 빼기 c거든? 그걸 분자로 나눠줘. 분모로 나눠줘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구한 이 친구가 역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구하는 식이 좀 복잡하지? 이런 거는 외웁시다.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외웁시다. 뭐가 달라졌죠? A랑 D는 그대로지. 하지만 B랑 C는 자리가 바뀌었죠. 자리만 바뀌었나요? 부호도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A, D는 고정, 나머지 둘은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면 부호까지 바꿔주라고. 그렇게 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좀 기억을 좀 해둬요. 자,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다.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가 되니까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점대칭이 되는 점, 선대칭이 되는 점, 점근성 구해서 거기서 또 고민하면 돼. 최대 최소 이런 것도 그림 그린 다음에 고민하면 돼. 그래서 어렵지 않아. 자,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8번. 필수예제 8번은 그림 그리고 정의역 구해달라는 문제거든.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x축 방향 점근선은 얼마야? x는? 마 1이죠? 네. y축 점근선은? 3이에요. 그림은 몇 사분면 방향에 그릴까? 그렇지.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의 그림을 그리면 되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자, 일단 정의역부터 찾아보자. 정의역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지. x는 뭐일 때 없냐? 그렇지. 그거 어떻게 적냐면 x는 이거인 모든 실수 이렇게 적으면 돼. 모든 실수. 여기 적으면 된다. 자, 이제는 y값 치역을 구하자. y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얼마가 안 되지? 3.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 점근선은 x는 마일, y는 3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 그리는 것만 할게요. 자, 이 친구 그림 그려달래. 근데 우리 사실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거 점근선 찾는 거 연습을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x축 방향 점근선 얼마죠? 마이너스 2죠. x축 마이, y축 방향 점근선 2야. 암산으로 이제 구하라고. 그 다음 1사분면 방향 아니면 13 아니면 4사분면 방향이지. 그걸 결정짓는 건 절편이라 그랬지. x절편 찾자. y가 0일 때. y 0 집어넣으면? y절편 찾자. x에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그래서 y가 0일 때 x 값이 2분의 1이면 한 여기쯤이겠지. 여기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혹시 내가 만약에 그 x절편을 찾는다고 할 때 있잖아. y가 0 되는 거. 그거는 그냥 얘만 0 되면 된다. 팁으로 좀 알려줄게요. 혹시 구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그림 그리면 돼. 정의역과 점근선 다 읽을 수 있죠? 이거 스킵. 자, 9번 한번 볼게요. 아까 식 변형은 보통 안 한다고 했는데 식 변형이 필요한 이유는 딱 요런 문제 때문에 변형이 좀 필요해요. 얘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 쟤는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를 물어보고 있죠. 그럴 때는 얘를 표준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줄게요.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는데 아싸리 식 변형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머리를 맞춰주게. 마 x지. 근데 분모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라서 분모를 다만 앞에 있는 머리만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실제 얼마가 모자라지? 5가 되려면 3이 부족하죠. 식 이렇게 돼. 그럼 얘를 쓸 때는 이거분 이걸 먼저 씁시다. x마이분의 3. 그 다음 이거분 이거 하면 마1 이렇게 정리되지.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 이 3이라는 수는 모양을 결정지어요. x분의 3이라는 친구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야.
y축 방향으론 마일만큼이야. 그렇게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오세요. 개념하는 거랑 문제 푸는 건 좀 달라. 개념 이해는 중요한 여러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정의역을 알고 있을 때 치역을 구하세요 문제야. 정의역을 알고 있을 때 x의 범위에 해당하는 y의 범위를 구하라 문제거든. 그럴 때는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 그리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x축 점근선은 x 점근선 얼마야? 1이지. y 점근선은 마 2지. 그 상태에서 그림 그리면 돼. 자, 그 y절편 찾 x절편 y절편 찾자. x 0 집어넣으면 마사지. 마사하면 더 아래쪽에 있겠지. 여기서 만나.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x의 범위가 마 1부터 한 여기쯤을 잡게. 마 1부터 1 사이. 1부터 2 사이에 해당하는 치역 y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y의 범위니까 높이만 말해주면 돼요. 그럼 어디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뻗어나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범위가 y의 범위예요. 이 범위부터 구하자. 함수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때의 y 값이 나오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0 나오지. 근데 그림 잘못 그린 거야. 그럼 여기는 0이야. 그러면 그림은 0보다 작다라고. y 값은 일단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지? 0보다 크다야, 높이는. 첫 번째 y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나와. 두 번째, 이 범위에서 물어봐야 되죠. 마일 집어넣자 얼마 나오냐?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마 3 나오지. 마 3이니까 여기에서 높이가 마 3이야. 두 번째, y는 마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갖다 들어갔네? 이렇게 갖다까지 들어가면 돼. 이렇게 x의 범위를 보면서 y 범위 예측해주면 됩니다. 알겠니? 모르겠니? 그림을 보면서 y 범위 예측해주면 돼. 답을 적을 때는 이거 또는 이거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림을 자세히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랑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하세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의 대칭이래. 이 말은 무슨 뜻이게? 이 점은 어느 점일까? 유리함수는 어느 점의 대칭이라 그랬어? 두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이지. 그러면 얘는 x 점근선이고 얘는 y 점근선이라고. 그럼 x 점근선 여기서 얼마냐? 1이지. 그러니까 얘는 1이라고. y 점근선은 여기서 보면 a지. a가 5라고. 쉽지. 그래서 외우라고. 알겠니?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두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 대칭이래. 얘는 어느 선의 대칭이랬지? 기울기가 1이며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 어느 점을 지나?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그게 두 점근선의 교점은 1,2잖아. 점근선이 x는 1이고 y는 2니까 얘가 1,1을 지난다고. 기울기 1이며 얘가 1,2를 지난다고. 기울기 마일이며.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기본적인 건 좀 외우자고. 확실하게 잘 기억을 좀 해야 되고 가끔 문제가 좀 거꾸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알려주지 않고 얘네 둘을 알려줘. 두 직선의 대칭이래. 그럼 문제 낼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은 유리함수의 어느 점일까?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찾으라고. 교점 구하는 방법 알지? 연립방정식의 해야. 연립방정식의 해로 교점 구하면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서 구할 수 있다.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래프 해석 문제네. 자, 그래프 해석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되거든. x 플러스 c지. 자, 보자. 첫 번째, x 점근선이 얼마냐? 마 1이지. 그럼 여기가 마 1이라는 거는 이가 얼마라는 거지? 플러스 1이라는 거지.
두 번째 y점 근선은 얼마니? 마 2지. 그럼 이 a는 얼마지? 마 2가 돼. 그럼 여기까지 완성했네. x 더하기 1분, x 플러스 1분에 마 2x 플러스 b까지로 완성을 했죠. b만 구하면 돼. b 어떻게 구할까? 어느 점을 지나? y절편이 얼마래? 마일이래. 얘는 0, 마일 지나잖아. 그거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유리함수는 어렵지가 않아. 얘들아 이건 진짜 안 잊어버리는 거야. 유리함수는 생각보다 안 복잡해서 유리무리는 되게 쉬워.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만 기르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내신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하는 문제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의 범위고 이런 것들이야. 자, 어떤 아무리 복잡한 함수가 그러니까 복잡한 함수가 나와요. 그 복잡한 함수가 직선과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예측하는 문제는요. 싹 다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야 한다.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문제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봅시다. 그림을 그릴 거야. X축 점근선 얼마냐? 1이지. Y축 점근선은 2지.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날까?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일까?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일까? 얘 X절편이, 아니 Y절편이 얼마냐? 1이지. Y절편이 Y축이랑 1에서 만나네. 여기를 지나네.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이야. 자, 얘랑 얘가 안 만나는데 우리가 이 직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직선은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네. 뭐가 있지? Y절편밖에 없지. 얘 특징은 딱 이거밖에 없어. 이 점을 지난다야. 그리고 K는 모르는 값이야. 여기서 K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거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만 잘하면 되는데 자, 이 선에서 시작했죠. 일단 K가 제로야. 1차 함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K가 제로가 돼도 되지. 이게 그럼 K가 0인 상황이거든? K가 0일 때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지. 그럼 일단 K가 0일 때부터 시작해. 안 만나니까. 근데 얘가 살짝만 커지면 만나지. 언제까지 만나냐?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나. 이게 이렇게 돼도 만나. 언제 안 만나냐면 이 상황에서 안 만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 만나는 상황은 여기랑 접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이거와 이거 사이일 때 안 만나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사이일 때 얘랑 안 만난다로 해석하면 돼. 그럼 우리가 구할 값은요. 이렇게 접하게 되는 시점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접할 때의 값은 어떻게 구하게? 접한다. 연립했을 때? 교점이 한 개다야. 연립했을 때 해가 한 개다거든. 그럼 무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야? 판별식이 0. 그게 접한다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 둘을 연립해요. 연립해요는 뒤에 것끼리 같아요로 두는 거야. 플러스 1은 x마일분의 2x 마일이지. 양변에 x마일을 곱해줘. 근데 여기서 x마일로 곱해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잖아. x는 1이 아니야. 그러니까 곱해도 돼. 그런 말이 없으면 곱할 수 없다. x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전개해서 는형을 만들게요. kx 제곱 마 k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kx 제곱 마이너스 k 뿔 1의 x 뿔 1의 x는 0이야. 요거의 판별식이 0인 지점을 찾으면 돼. 자, 판별식은 b의 제곱 마 4ac 는 0. 그러면 d는 마 3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이거든. 그거를 만족하는 k를 구하면 자, 마마마를 곱할게요. 3k, k, 1, 1에서 여기가 마고 여기가 뿔이면 되네.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k는 마 3분의 1과 k는 1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k는 얼마일까? 마 3분의 1일까? 1일까? 마 3분의 1일까? 1일까? 뭐 계산 잘못했다.
뭐 하나 잘못했거든. 답이랑 좀 다르게 나왔네. 아무튼 이게 마 3분의 1일 때야. 음수잖아. 그렇게 음수 범위에 있는 친구 찾아서 둘 사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여기 뭐 하나 잘못 적었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여기 2인데 내가 1로 해버렸다. 그냥 이해해. 여기를 해서 그 값을 구해. 근데 그 값을 구하면 두 값이 나와. 사실 이 두 값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어.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접하는 거 두 개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걸러줘야 돼. 여기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이 상황에서는 음수인 게 답이라고. 그럼 음수인 게 지금 마 3분의 1이라고 나왔다고 치면 내가 구하는 K는 이 음수가 되는 값보다는 크다야. 크다야. 왜냐면 그 점에서는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0일 때까지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 값만 예쁘게 좀 잘 그리면 구하면 됩니다. 여기는 숫자를 내가 달리 적어서 답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어느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합성과 역함수가 나왔거든요. 다음에는 합성함수 한번 볼게요. 유리함수의 합성함수 문제인데 합성함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이거야. F101의 10. 문제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F101의 10은 두 번, 그러니까 얘가 101번 합성된 거에 10 구하세요 문제야. 그럼 사실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돼. F10을 구해. 이게 F1의 10이야. 그럼 여기서 얼마 나오냐? 9분의 11 나오지. F2의 10은 뭐냐면 F2의 10은 얘를 다시 집어넣은 거야. 알겠니? 한 번에서 나온 이 값을 또 이 함수에 집어넣은 걸 편의상 F2의 10이라고 한다고. F 안에 F10이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구하면 돼. 자, 근데 이런 문제는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값을 이용해서 한 4개쯤 집어넣으면 다시 처음이랑 똑같은 수가 나오거든. 그것 통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식을 이용해서 규칙 잡는 방법이 있어. 두 방법 중에 편한 건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계산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식보다는 좀 편합니다. 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나온 9분의 11을 집어넣어. 9분의 11에서 1 빼면 9분의 2지. 9분의 11에다가 이거 더하면 9분의 20이지. 그럼 얘는 여기다가 내가 9 곱하면 2분의 20이니까 10 나오지. 두 번 하니까 10 나왔네. 세 번 하면 뭐 나올까? 9분의 11 나오겠지. 그러면 홀수번 하면 9분의 11이고 짝수번 하면 10 나오겠지. 근데 이건 F101이니까 9분의 11 나오겠지. 이렇게 구한다고. 알겠니? 한 4번쯤에서 처음 나오는 걸로 규칙을 잡으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 식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식을 이용해서 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식에다가 식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fx가 x마일분의 x 더하기 1이야. 그러면은 f2x는 뭐냐면 저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은 거니까 좀 복잡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f2x는 이 x 자리에 이거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면 얘를 통분하기 위해서 x마일을 곱해요. 번분수는 분모의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통분하자라고 했죠. x마일을 곱하면 x 뿌릴 마일이니까 x만 남고 여기를 계산하면 x마일을 곱하면 x 뿌릴 플러스 x 뿌릴 1이니까 뭔가 이상하다. 잘못했구나. 여기다 x마일을 곱하면 여기는 x 뿌릴이 나오고 여기다 x마일을 곱하면 마이너스 x마일이지. 여기다 x마일을 곱하면 x 뿌릴이고 여기다 x마일을 곱하면 x마일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2분의 2x라 x 나와. 그래서 두 번 하면 자기 자신 나오는구나 라는 걸 예측해도 되고. 방법을 좀 이해를 하세요. 자, 라스트 합성함수 문제, 역함수 문제. f랑 f 역함수가 같대요. 자,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당연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좀 해요. 하는 방법은 얘를 직접 역함수를 구해버리는 거야. 자, f 인버스 x 한번 구해볼게요.
원래 함수의 유리함수의 식을 알고 있을 때 역함수 구하는 방법 뭐였지? 여기 있는 숫자를 둘이 자리 바꾸며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된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x 마 a 분의 1x 뿔 3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야. 그런데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같대. 그걸 만족한 a는 얼마냐? 2지. 이렇게 구하면 돼. 구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합성함수랑 역함수 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숙제로 152쪽까지 해오면 되거든요. 162쪽. 162쪽에는 152번까지 해오면 되거든요. 뒤에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문제 양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꼼꼼히 좀 숙제를 해오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